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찾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오래전부터 사랑받아온 것이 바로 식초이고, 그 중에서도 자연 발효로 얻을 수 있는 사과 식초는 특별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사과 식초는 단순히 요리에 사용하는 조미료의 범주를 넘어선 천연 건강 보조식품으로 자리매김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체중관리, 소화, 건강, 혈당 조절, 피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과 식초가 왜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또 이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어떤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깊이 있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과 식초는 기본적으로 사과 속의 당분이 발효 과정을 거쳐 알코올로 변하고, 다시 그 알코올이 아세트상균의 작용으로 식초가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과가 가진 천연 당분과 효모, 그리고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자연스럽게 발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얻어진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뿐 아니라 사과 고유의 영양 성분인 비타민과 미네랄, 폴리페놀 성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단순히 산도가 강한 액체가 아닌 복합적인 건강 성분을 지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 식초는 오랫동안 민간요법에서도 쓰였고, 현대의학에서도 점차 과학적으로 분석되며 효능이 입증되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과 식초의 대표적인 효능 중 하나는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사과 식초를 식사 전에 소량 섭취했을 때 포도당이 급격히 흡수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면서 혈당이 서서히 상승하도록 돕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여러 차례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에게는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식습관 관리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 식초는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은 포만감을 증진시켜서 과식하는 것을 막아주고,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과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허리둘레나 체지방량이 감소했다는 임상 보고가 있을 정도로 체중 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에게는 하나의 보조적인 습관으로 삼을 만합니다.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때 식초 다이어트 열풍이 크게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사과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면서 체중 감량에 도전했는데, 물론 모든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살이 빠진 것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실천한 일부 사람들은 실제로 몸무게가 줄고 피부가 좋아지는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마트에서 사과 식초가 품절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식초의 가능성에 주목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는 또한 장 건강에도 이점이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기산들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이 건강해지면 소화 흡수 기능이 원활해지고 면역력 역시 강화되기 때문에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면서 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기 쉬운데, 사과 식초를 꾸준히 소량 섭취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집에서 사과 식초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과를 고르는 것입니다. 사과는 농약 잔류가 적고 가능한 한 신선하며 당도가 높은 것이 좋습니다. 껍질째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기농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사과를 깨끗이 씻은 후 잘게 썰어 깨끗한 유리병이나 도자기, 항아리에 넣습니다. 여기에 사과가 잠길 만큼 정제수를 붓고 기호에 따라 약간의 천연 설탕이나 꿀을 첨가해도 좋습니다. 이는 발효가 원활히 일어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은 기다림입니다. 병 입구는 완전히 밀폐하지 않고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면보나 천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발효 과정에서는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를 적절히 접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온에서 약 2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나면 사과 조각들이 위로 뜨고 거품이 생기면서 발효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알코올 냄새가 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큼한 식초 향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이 사과 식초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과 조각을 걸러내고
남은 액체를 다시 발효시키면 더욱 깊은 풍미의 사과 식초가 완성됩니다. 보통 전체 과정은 한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직접 만든 사과 식초는 시중 제품보다 향과 맛이 부드럽고 살아있으며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생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효 용기나 도구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완성된 사과 식초는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오래 두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과 식초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복에 바로 마시는 것보다는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액 그대로 섭취하면 치아나 위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에 타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두 스푼 정도를 섞어 마시면 무리가 없습니다. 아침 공복보다는 식사 전에 마시거나 혹은 운동 후 갈증 해소 차원에서 가볍게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른 활용법으로는 샐러드 드레싱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섞어 샐러드에 뿌리면 상큼하면서도 건강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또 물에 희석해 세안이나 피부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모공 수축과 피부 pH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소량으로 테스트한 뒤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과 식초는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 속 다양한 부분에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건강 습관으로 자리 잡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적정량을 지켜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신다고 효과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속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작은 양을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여기서 잠시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농부 가족이 있었는데 이 가족은 매년 가을이면 집 앞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로 사과 식초를 담갔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신맛 때문에 싫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과 식초로 만든 샐러드와 음료를 자연스럽게 즐기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계절마다 변하지 않는 건강한 습관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독립한 뒤에도 매년 집에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사과 식초를 담그는 전통을 이어간다고 하니 단순한 건강 습관이 가족의 소중한 추억과 유대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는 따뜻한 사례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과 식초는 사과의 풍부한 영양과 발효의 힘이 결합된 천연 건강 음료이자 조미료로서 혈당 조절, 체중 관리, 장 건강, 피부 관리 등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무엇보다 집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만들어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적절히 섭취한다면 우리는 사과 식초를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습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택의 반복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아침 사과 식초 한 잔으로 몸과 마음을 깨우는 루틴을 만들어 보신다면 어느새 건강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께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기를 바라며 사과 식초를 통해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